네, 안녕하세요. 생활 속의 유익한 뉴스와 정보를 콕 집어서 세세하게 전달해 드리는 뉴스 읽어준 남자 유익남 김두식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네, 5.18 당시 최초 발포 명령자를 찾는 작업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그 역사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가고 있는데요. 조사위 송선태 위원장은 누구의 지시였는지 거의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송선태 위원장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데 그 배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송 위원장은 그동안 이뤄진 방대한 내용의 진술과 자료 분석을 꼽았습니다. 당시 장교와 사병 등에 대한 조사가 1000여 명 가까이 진행됐고 이로 인해 관계망 분석이나 연결 분석을 통해 누가 지시를 하고 어떤 지휘 라인을 통했는지가 거의 다 드러나고 있다며 자연스럽게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5.18 당시 전두환과 함께 전남도청 재진입 작전을 만든 인물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은 5.18과 관련해 자신에게 과도한 책임이 지워져서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고 싶다며 자발적으로 조사받길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그날의 진실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다고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왜 이런 조사 내용들이 공개가 되지 않았을까요? 네, 5.18 진상규명특별법은 이 조사 내용의 대외 공개를 막고 있습니다. 조사 내용을 6개월마다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면서도 이 대외 공개는 위원회의 활동을 종료하고 최종 보고 이후에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송선태 위원장은 대통령과 국회에는 보고하도록 하는데 국민들에게는 알릴 수 없다는 게 안타깝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전두환의 생전에 이게 진행이 됐으면 더 의미가 있었을 텐데 어찌됐든 간에 전두환 생전에 진실을 말할 수 있겠느냐, 사죄할 의사가 있느냐 이렇게 또 말하기도 했다면서요? 물어보기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조사위의 물음에 전두환은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만약 최초 발포 명령자 규명과 관련해서 새로 밝혀낸 내용들이 미리 세상에 공개됐었더라면 전두환도 생전에 5.18의 진실을 마냥 외면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관련자들은 전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진상규명 조사 내용은 내년 말쯤에나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두환과 노태우 씨가 세상을 떠나고 관련자들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조사 내용을 신속히 공개해 추가 증언을 유도하고 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진상규명이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읽어줄 뉴스는요. 네, 광주 학살의 주범 전두환이 사망한 날, 이 5.18 당시 계엄군의 총에 맞아 하반신이 마비됐던 유공자 이모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 씨는 부상 후유증으로 40여 년이 넘게 휠체어 생활을 해왔는데요. 견딜 수 없는 통증이 계속 심해지고 있다. 5.18에 대한 원한과 서운함을 모두 묻고 가겠다는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히려 고통받았던 사람인데 다 용서하고 떠난다는 네. 그 말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 이렇게 5.18의 후유증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들이 수십 명에 이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이 5.18 후유증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피해자는 1980년대 25명, 90년대에는 4명, 2000년대 13명, 2010년대 4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주요 원인은 고문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 이를 견디기 위한 알코올 중독, 그리고 실직, 생활고, 가정 파탄 등이 공통적으로 또 연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피해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41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은 현재 진행형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진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보상이나 신체적인 치료보다 먼저 철저한 진상규명, 이후 가해자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 그 다음이 치유라는 겁니다. 41년 넘게 계속되는 비극을 멈추려면 철저한 진상규명이 먼저임을 증명하는 가슴 아픈 뉴스였습니다. 네, 5.18 진상규명위원회의 이 결과가 더욱더 기다려집니다. 자, 다음은 문화가 소식 정리하시죠. 그렇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문화가 뉴스입니다. 광주 북구 말바우 시장에서 내일과 모레 가을 축제가 열립니다. 내일은 축하 공연, 상인 노래자랑, 자동차 극장 개장식, 영화 상영 행사가 열리고요. 모레는 버스킹 공연, 시장 체험, 경품 행사 등이 열립니다.
오방 최응종 선생을 소재로 한 낭독극 지팡이가 온 오프라인으로 관객을 만납니다. 극단 까치놀이, 나 환자를 위해 헌신한 오방 선생의 일대기를 그리는데요. 대면 공연은 오늘 저녁 7시 광주 서구문화센터 공연장이고요. 내일 오후 3시에는 극단 까치놀 너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제1회 자원순환 페스티벌이 광주 하남동 경암근린공원에서 열립니다. 올해 분리수거왕 광산구민 6명에게 시상이 있고요. 벼룩장터, 또 조깅하며 쓰레기를 줍는 줍깅 활동 등이 진행됩니다. 행사 모든 순서는 광산구 너튜브 채널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유익남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